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3일 태국 뉴스입니다. 상세한 뉴스 내용을 알고 싶다면 sotrip.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일 태국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알코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폰사람 부총리가 주류 판매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지됐던 판매 시간은 폐지되며 연말연시와 송크란 등 관광 시즌에 맞춰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영업 연장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관광업계는 새벽 4시까지를 요구했지만 보건부는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추가 협의 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위원회 결정은 내각 승인 없이 총리실 공고로 시행되며 국민의견 수렴 15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폰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민주당 아피신 외차치와 대표가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뢰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협정을 먼저 깬 것은 캄보디아라며 정부와 군의 주권 수호 활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피시 대표는 캄보디아가 국경의 지뢰를 매설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은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정부와 군을 지지해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스캠 조직 단속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며 곧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독자적으로 확대합니다. 우크릿 분따논 합참의장은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토와 국민, 군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5개 시범 지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부리람, 수린 사케오, 드라 등 국경 지역을 포함해 총 13개 지역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합참의장은 국민과 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국제 공조에 따라 중국인 셰즈지앙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는 미얀마를 거점으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수천억 원대 자금을 해외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한 바 있으며 태국 법원은 최근 송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태국과 중국 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시민사회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 따른 주류 수입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단체들은 값싼 외국 술이 대거 유입될 경우 수입량이 최대 300%까지 늘어나고 신규 음주자가 급증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세계 최대 주류 수출국인 만큼 세제 조정이 없다면 국내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건부와 학계 역시 저가 와인과 맥주가 시장에 들어오면 소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베트남처럼 주류세를 대폭 인상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완화된 주류 광고 규제와 맞물려 음주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경제 3대 민간단체가 정부의 노동보호법, 청정공기법, 공장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며 투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보호법 개정안에는 주 40시간 근무 제한, 주 2일 휴무 의무화, 생리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신설, 최저임금 매년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청정공기법과 공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환경법과 중복돼 기업 비용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과 경쟁력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공청회와 규제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법안이 투명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노동, 환경,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스파이웨어 공격이 42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태국 기업들도 2만 건 이상 피해를 입으며 지역 내 4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이번 급증을 사이버 보안 비상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감염되는
제로 클릭 방식까지 등장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단순 IT 문제가 아닌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다층적이고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상업부 산하 기업개발국이 온라인 법인 등록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최근 위조 서명과 사칭 사건으로 1,800만 밭이 인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실시간 알림 기능과 공인 서명인 의무 등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품퐁국장은 규정을 어기는 대행인은 즉시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선적협회가 교통부와 만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항만 인프라 개선, 법규 완화,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램차방 항만 혼잡 해소와 철도 운송 확대, 컨테이너 규제 완화, 그리고 물류 흐름의 디지털화를 요청했습니다. 교통부는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협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물류 장벽을 줄여 태국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기적으로 연말 수출 지원, 장기적으로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촌부리의 한 학교가 대형 물탱크와 펌프 구매 사업에 20만 밭을 집행했지만 실제 납품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크게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계약된 물탱크와 펌프 대신 작은 물통 2개만 설치돼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 측의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역사회와 온라인에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학교 측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타투 콘테스트가 무대 퍼포먼스 중 발생한 노출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 참가자는 이후 SNS를 통해 술에 취해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는데요. 논란은 상금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가 3위로 입상해 2,000밭을 받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지 손상에 비해 상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경찰은 관련 영상을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기민국이 아누틴 총리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과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무비자 입국을 반복하는 이른바 비자런을 차단하고 국경 지역 위험 인물의 재입국을 거부하며 체류 연장 제한과 오버스테이 외국인 집중 단속 등 4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당국은 입국 심사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국민은 자동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어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질 높은 관광객을 선별해 국가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알타야 지역의 한 창고를 급습해 야마 10만 정을 압수하고 여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마약과 차량, 오토바이 등 자산의 규모는 약 5억 밭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경 인근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주한 공범과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우돈타니에서 50세 남성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4세에서 10세 사이로 최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의자가 피해 아동의 친척이라는 사실에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아내가 HIV 감염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아동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성추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용의자의 보석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20세 여성이 포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수차례 폭행까지 당했다며 이번에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는 빚을 갚으려면 몸으로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 내 성매매 강요와 여성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드러내며 피해자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이 태국군의 국경 총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테아임의 안체이 주당국은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고 분 만에 총리는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 정신과 기존 합의 위반이라며 국제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캄보디아 국방부 역시 이번 사건이 지난해 체결된 평화 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규탄을 요청하고 국경 경계 강화를 지시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이 발생한 가운데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이 먼저 사격을 가해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전은 약 10분간 이어졌지만 태국 측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진정된 상태이며 육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태국 이커머스 시장이 외국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계 플랫폼이 수수료와 물류망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판매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시장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내 규제가 없으면 태국 디지털 시장이 외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불법 심카드를 만들어 스캠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휴대폰 매장 주인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유령 심카드는 온라인 사기에 활용돼 531건, 피해액 1,500만 바트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허위 정보 입력과 불법 유통 혐의로 이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불법 심카드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에서 폐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이 아동 무료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PCV 백신은 폐렴과 뇌수막염,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백신으로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태국은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대부분 국가가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태국의 정책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콕시가 최근 치솟은 수위와 관련해 2011년 대홍수와 같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차 시장은 지난 3년간 제방 보강을 완료했고 현재 짜오프라야강 제방은 당시보다 50cm 높아져 구조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외곽 11개 취약 커뮤니티에는 목조다리 설치와 양수기 배치 등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웅테일보트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콕시는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타야 시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던 불법 의료 클리닉이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복권 당국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가짜 의사로 활동하던 남녀 2명이 차량을 몰고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허가증 없이 운영된 사실과 함께 특수치료제와 위험약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과 전화번호를 추적해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며 외국인을 겨냥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불법 입국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해군과 경찰은 캄보디아인 108명을 태운 트럭을 단속했는데요. 이들은 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경 지역 긴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입국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태국 해군은 국제 범죄 조직과 사이버 사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짠타부리에서 야생 코끼리 3마리가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과수원 주변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정밀부검을 진행 중이며 농장주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숲의 감소와 농지 확장으로 심화되는 인간과 코끼리의 갈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이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공식 전력화했습니다. 이번 인도로 육군은 최대 150km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화력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는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과 곡사포 등 3종의 무기를 함께 인도했으며 군은 포병 전력 강화와 국방 자립도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태국 국왕과 왕비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방문은 양국의 오랜 유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1975년 수교 이후 반세기를 이어온 양국 관계가 이번 국왕의 방문을 통해 상징적으로 강화되는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곡물무역협회가 정부의 미국산 옥수수 100만 톤 무관세 수입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국내 사료 공장이 이미 쌀, 부산물과 카사바 등 대체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 수입은 국내 옥수수 가격을 붕괴시켜 농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국내 생산분을 우선 구매하고 수입은 3일 비율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기간을 단축해 농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새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세부 수입 계획과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11월 13일 오전 7시 기준 PM2.5 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32.4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분금과 나크라방, 빠투만 방락, 뿌라웻 구역에서 높은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방콕시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질 개선 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촬영된 대형 건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인플루언서가 촬영한 이 건물이 신규 스캠 센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대규모 사기 조직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범죄 조직의 거점인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차브리 담넌 사두억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의류를 고가에 판매한 상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즉시 2,000밧의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상인은 유튜버들에게 사과하며 환불 의사를 밝혔고 당국은 향후 반드시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라차브리 당국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방콕 전역에 새벽 시간대 폭우가 쏟아지며 일부 지역 강우량이 100mm를 넘었습니다. 라차다 피색 도로 등 주요 구간이 침수돼 차량 고장이 잇따르고 교통이 마비됐는데요. 이후 배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전에는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앞으로도 집중 우후 시 교통 혼잡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라타니 뽀사무이에서 새벽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프과 처행 등 여러 지역 주민들이 집과 가구가 흔들렸다고 신고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큰 구조적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을 주시하며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콕 남카맹 소이 24와 후아막 도로 개선 확장 공사가 현재 82% 진행됐습니다. 초기 부지 진입 지연과 수도관 장애로 일정이 늦어졌지만 주요 포장 공사는 11월 내 완료될 예정인데요. 도시건설국은 내년 초까지 인도와 조명, 교통시설 등 부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